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 인벤터에 관련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고요. 학습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재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18페이지에 인벤터 3D 시작하기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벤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자, 학생이면 학생증이라든가 재학증명서 등을 인증을 하면 1년 동안 무료 사용이 가능하고 혹시 학생이 아니라면 체험판으로 한 달간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오토데스크 코리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벤터뿐만 아니라 2D 프로그램인 오토캐드, 영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마야라든가 건축에서 사용하는 레빗이라든가 퓨전 360도 있고요. 여러 가지 3D 및 2D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3차원 부품의 모델링 원리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작업 평면을 선택하고 두 번째는 스케치를 작성, 세 번째는 형상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 단계의 이 순서들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3D 프로그램의 순서는 이 순서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D 형상으로 이러한 원 기둥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러한 온기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러한 3D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케치를 그려야 됩니다. 이 스케치를 예를 들어서 이러한 원형을 그려서 이 위쪽에 있는 이런 원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원형을 그려서 아래쪽으로 돌출을 합니다. 이 길이만큼 돌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3D 형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는 아래쪽에 있는 이 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원통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제 원을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이렇게 돌출, 이렇게 해도 동일한 원 기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직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직사각형을 그려서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 이러한 원기둥이 나오고요. 또는 이렇게 세워진 형상의 직사각형을 그려서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러한 형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원통 형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D 형상을 모델링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값만 같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이 3단계 그 3D 형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로 스케치를 그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작업 평면을 보겠습니다.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작업 평면을 선택하고 두 번째는 스케치를 작성하고 세 번째는 돌출이라든가 회전이라는 3D 피처 명령을 사용해서 3D 형상을 완성하는데, 첫 번째 작업 평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스케치를 어떠한 작업 평면에 선택을 해서 그려주는가를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제가 모형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상으로 이렇게 시점을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3D 형상에서 이 검정색에 적혀 있는 XY 평면이 있고요. 또는 노란색의 XZ 평면이 있습니다. 또는 이 흰색의 YZ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점을 어, 회전을 하면서 이 검정색 면 XY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그리겠다. 또는 하얀색 면 YZ 측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겠다. 또는 노란색 면에서 스케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점을 돌려가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먼저 작업 평면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작업 평면 안에서 어떠한 스케치를 그리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주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돌출 또는 회전을 사용을 해서 3D 형상을 만드는 원리로 3D 프로그램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러한 3차원 부품의 모델링 원리 잘 파악을 하시고요. 3차원 CAD 작업 흐름이라고 나오는데, 이러한 스케치를 그려서 모델링을 합니다. 여기서는 아래쪽 이런 사각형을 그려서 아래쪽으로 돌출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했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는 모델링은 3D 형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도면하는 2D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법으로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 모델링한 파일을 바탕으로 2D 도면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각각의 부품을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조립된 형상을 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분해를 해서 분해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인벤터 프로그램 안에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D 도면화는 오토캐드를 사용을 해서도 2D를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자, 인벤터 프로그램이 해가 거듭되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상당히 편리하고 오토캐드에 견주어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벤터로 2D 도면화 작성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의 19페이지입니다. 인벤터 템플릿의 종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토캐드 2024 버전을 제가 설치를 해서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중간 화면에 부품 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하려고 하면, 자, 왼쪽 위쪽에 인벤터 I 옆에 이러한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은 팝업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KO, KR 옆에 이 화살표 요것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면은 자,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또 매트릭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을 누르면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양한 뭐 부품 탭, 조립품 탭, 도면 탭, 프레젠테이션 탭이 나오는데 굳이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처음에 나온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KO, KR 요 탭에서 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개별 부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부품 탭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IPT 요를 눌러서 작성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트 메탈이라고 하는 것은 얇은 부품, 즉 판금 부품을 만들고 싶을 때는 시트 메탈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탠다드 IPT 이것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추후에 배우겠지만 확장자를 잘 살펴보세요. 확장자는 IPT입니다. 자, 모든 것은 다 I로 시작하는데요. 인벤터 약자입니다. PT는 인벤터 파트 이렇게 해서 IPT가 3D 형상 모델링의 확장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토캐드는 자, DWG가 됩니다. DWG. 자, 확장자가 DWG면 오토캐드 파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살펴본 대로 이쪽에 보면은 여기 조립 탭에서 이 조립품을 생성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품으로 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조립 탭에서 스탠다드 IAM 이것을 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립을 하기 위한 탭이고요. 확장자는 IAM 되겠습니다. 인벤터 어셈블리 의 약자 IAM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립 환경을 제공하는 템플릿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도면 탭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스탠다드 IDW, 인벤터의 드로잉. 그래서 이것은 인벤터 2D가 되겠고요. 왼쪽에 스탠다드 DWG, 아까 전에 DWG는 오토캐드 파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토캐드 2D 도면 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스탠다드 IDW를 사용을 한다. 여기 나오죠. ISO, IDW 또는 스탠다드 IDW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 나온 ISO는 아까 전에 얘기한 KO, KR 눌러서 매트릭을 누르면은 여기에 ISO, IDW 이것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또는 그냥 저희는 스탠다드 IDW 이것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자, 여기에 조립했던 파일들을 분해해서 분해도를 작성할 때 만들려고 하면 프레젠테이션 탭에서 스탠다드 IPN, 인벤터 프레젠테이션의 약자 IPN 확장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장자를 잘 선택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고자 할 때 이러한 탭에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별 부품을 만들 때는 스탠다드 IPT 작성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러한 흰색 배경의 화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았다면
회색 톤의 배경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교재 20페이지 자, 인벤터 화면 구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일 위쪽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퀵 메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뭐 한글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하면 당연히 여기서 파일을 저장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뭐 여기에서는 뭐 재질을 설정하거나 색깔을 입히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퀵 메뉴라고 하고요. 자, 2번은 리본 메뉴 막대라고 합니다. 자, 요 부분이 되는데요.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 돌출, 회전, 수입 이런 식으로 다 한글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런 아이콘들이 직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 리본 메뉴에서 이런 아이콘들을 눌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돌출 탭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돌출에 관련된 한글 설명도 나오고요. 자, F1번 도움말을 보려면 F1번을 누르십시오. 나옵니다. 여기에서 F1번을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돌출에 관련된 도움말을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이런 아이콘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왼쪽 여기 옆쪽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3번 검색기라고 합니다. 또는 뭐 카티아라든가 뭐 크레오 같은 버전에서는 트리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트리라고 하는 것은 자, 큰 줄기에서 자, 이렇게 중 가지가 있고요. 새끼 가지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의 형상과 같다고 해서 이렇게 트리 또는 검색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인벤터에서 또는 3D 프로그램은 모든 프로그램에서는 이 검색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검색기에서 우리가 작업했던 흔적들이라든가 작업 순서, 이 작업의 역사들을 이렇게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검색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오른쪽에 나와 있는 뷰 큐브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여기 집 모양이 있고요. 여기 정면도라고 나오는데 이것들을 돌려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시점으로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이런 것들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에 탐색 막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뭐 시점을 돌려본다든가 뭐 어떠한 와이어 프레임이나 서피스 모델링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탐색 막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 여기에 작업 화면 창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작업 화면 창에 우리가 원하는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7번 마찬가지로 좌표계 여기 XY 여기 Z가 파란색인데요. XY Z 축이 저기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좌표 축을 생성을 해서 방향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8번에 좀 아래쪽에 보면은 이러한 곳인데요. 자, 이 부분은 상태 막대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의 순서나 작업 환경의 상태를 표시해 줍니다. 지금 저희가 새로 만들기를 했기 때문에 부품 1번이라는 파일이 이렇게 나오고요. 뭐 예를 들어서 돌출이나 뭐 스케치를 할 때 뭐 명령어들을 어떻게 실행하면 되는지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상태 막대 잘 활용을 하면서 인벤터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인벤터의 화면 조작법 나옵니다. 자, 이것은 조금 이따가 스케치를 하면서 배우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인벤터 단축 아이콘 명령어 알아보기 나오는데 자, 저희가 인벤터를 사용을 하면서 위쪽에 이 리본 메뉴에서 이런 아이콘들을 눌러도 되고요. 이러한 아이콘들은 다 각각의 단축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돌출을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요. 여기에 돌출이라고 적혀 있고 영어로 E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 명령어 E를 눌러도 이 돌출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단축 명령어를 사용을 해도 되지만 여기 작업 화면 창에서 마우스를 우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뭐 돌출이나 목각이나 회전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이것을 표식 메뉴라고 하는데 스케치를 작성하든지 뭐 작업 평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모형창
뿐만 아니라 우리가 2D 스케치 창에서도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뭐 선이라든가 직사각형이라든가 원이라든가 가장 많이 쓰이는 뭐 아이콘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는 표식 메뉴에서 무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 리본 메뉴에서 도구 사용자와 여기 위쪽에 보면은 도구 탭을 눌러서 여기 사용자화가 있습니다. 도구 탭에서 사용자화를 클릭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리본 탭이라든가 위쪽에 키보드 이렇게 눌러서 우리가 단축 명령어를 수정을 할 수 있고요. 표식 메뉴에 가서 마우스 우클릭을 했을 때 이런 못가기뿐만 아니라 이것을 넣고 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표식 메뉴에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벤터에서 제공해주는 표식 메뉴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부터 윈도우라든가 뷰, 스케치, 피처 단축키에 나오는 아이콘들과 단축 명령어들을 수록을 하였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은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업을 할 때는 보통 표식 메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축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고 빠르고 쉽게 원하는 형상을 모델링 및 2D 치수 기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수업하는 방향에 따라서 잘 따라오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인벤터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 환경 설정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벤터를 사용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그리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 설정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저와 같이 환경 설정을 따라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탭은 위쪽에 도구 탭에서 문서 설정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팝업이 뜨는데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에서 여기에 밀리미터, 도, 초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여기에 길이의 인치 단위가 나오게 된다면 자, 1cm가 2.54cm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밀리미터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 문서 설정에서 그것이 확인되었다면 자, 도구에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 선택을 해봅니다. 그러면 팝업이 뜰 건데요. 자, 여기에서 먼저 일반 탭에 가시면 여기 주석 축척이 나옵니다. 여기 저는 2로 했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1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자, 2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런 좌표계가 이제 1에서 2로 하게 된다면 2배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했을 때도 자, 스케치를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만약 숫자가 20이라고 적혔을 때 이런 숫자들이 조금 더 2배로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석 축척을 조금 더 늘려주면 여러분들이 작업하기에 훨씬 더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작게 해도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주석 축척을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강의를 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큰 화면에서 보이게 하기 위해서 2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탭이네요. 색상에 가서 자, 프레젠테이션에 색상 1번 이렇게 저는 수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뒤에 배경이 흰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겨울밤이라고 해서 조금 회색 톤의 뒷배경 화면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에 색상 1번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 표시에 가면은 자, 여기 설정을 눌러서
여기에 비주얼 스타일에 사실적으로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서리로 음영 처리를 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우리가 이 선과 선의 경계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다 체크를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방향 반전, 줌 동작에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면은 확대를 하고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리면은 축소를 하고 일반적으로 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되는데 인벤터의 기본 설정은 자, 위로 굴리면 확대가 아니라 축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줌 동작에 방향 반전 체크를 해 두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평소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제가 설정하는 인벤터 기본 설정과 동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의무는 아니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벤터에서 환경 설정과 인벤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왼쪽 위에 3D 모형 탭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벤터 간단한 원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저희가 3D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 스케치 평면을,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작업 평면은 여기 왼쪽에 원점에 플러스를 누르면은, 자, 누르면은 생겼다가 없었다가 하죠. 자, 여기 보면 YZ 평면, XZ 평면, XY 평면 요 세 개의 평면 어느 곳에다가 내가 스케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컴퓨터에다가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요 축들은 X, Y, Z 중심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략을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쪽에도 파일 밑에 2D 스케치 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쪽을 눌러야 됩니다. 또는 아래쪽을 누르면은 여기에 화살표가 있는데요. 화살표를 한번 눌러보면은 여기에 2D 스케치 시작과 3D 스케치 시작이 있습니다. 3D 스케치 시작은 뭐 평면을 여러 개를 이제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누르게 된다면 2D 스케치를 시작을 눌러야 되고요. 또는 자, 요 아이콘에서 위쪽을 체크를 하면 됩니다. 또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는데요. XY 평면에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런 평면에서 검정색 하면 XY 평면이 되겠죠. 위에서 내려본다고 해서 이 평면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여기 새 스케치 이것을 눌러도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자, 스케치는 S입니다. 스케치 이 정도는 스케치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스케치의 단축 명령어는 S입니다. 그래서 S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콘을 누르지 않고도 자 S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를 누르면 여기에 아까 전에 상태 화면을 보십시오. 여기에 스케치를 작성할 평면 또는 편집할 기존 스케치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스케치를 작성할 평면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S를 누르게 되면 자, 잘못 눌렀다고 하면 ESC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ESC를 빠져나면 여기 준비라고 나와서 준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S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우스를 대면은 XY 평면이 활성화되죠. 그러면서 이쪽에 XY 평면이라고 체크박스가 뜨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XY 평면, 자 여기 YZ 평면 또는 XZ 평면 그렇게 내가 선택을 하면 스케치 작업 평면을 내가 컴퓨터에게 여기에다가 그리겠다, 스케치를 그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됩니다. 자, 여기에 XZ 평면, XY 평면, 여기 정면도인데요. 정면도 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자, 왼쪽에 여기 보시면은 검색기에 스케치 1번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활성화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 흰색으로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음영 처리가 되죠. 자, 좀 확대를 해서 크게 키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지금 상태는 스케치 상태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 하면은 왼쪽에 이렇게 스케치 1번이라고 활성화가 되었고요. 또는 가운데 작업 평면 영역에 이렇게 X축, Y축에 이렇게 가로, 세로 줄이 있고요.
위쪽에 보면은 스케치 마무리라고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위쪽에 리본에 보면은 리본 메뉴에서 뭐 선이라든가 원이라든가 호라든가 이런 식의 아이콘들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뭐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스케치 화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 우클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표식 메뉴라고 했죠.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면 여기에 자, 뭐 선, 원, 이점 직사각형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이런 것들을 누르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부터 해볼까요? 자, ESC 눌러서 마우스 우클릭, 선 작성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선의 시작점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선을 그리려고 하면은 이 점과 점을 선택을 하면 이 두 개가 연결되겠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선 선택, 첫 번째 점을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다음 점을 자,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물론 여기 길이라든가 각도라든가 이것을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그릴 수 있지만 일단은 오토캐드를 써보신 분들은 자, 이것이 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3D 형상은 오토캐드처럼 정확하게 뭐 길이 각도를 넣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형상을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 선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도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또 클릭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자, 직선을 다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ESC를 누르게 되면 선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지금 상태 화면에 보면은 준비라고 해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자, 또 한번 자, 마우스 우클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했을 때 자, 중심점 1을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중심점 1 이렇게 있죠. 1을 클릭을 하면 원의 중심을 선택을 하고 합니다. 자, 원도 여러 가지 원이 있는데 중심을 여기 선택을 제가 했습니다. 선택을 하면 여기 보면 원의 점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중심을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 점을 여기 선택하면은 이 반지름을 가진 이렇게 원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창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0이라고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반지름이 10mm짜리인 원이 생기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또 직사각형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2점 직사각형 클릭을 해서 자, 왼쪽 아래 보면 첫 번째 구석을 선택하라고 하고요. 자, 다시 보면 반대편 구석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석과 반대편 구석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러한 직사각형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화면을 시점을 변경하는 것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가 되고요. 마우스 휠을 아래쪽으로 굴리면 축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 휠을 두 번 따당 누르게 되면 내가 그린 스케치가 한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대, 축소 두 번 누르게 되면 화면이 꽉 차게 나오게 됩니다.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지금 손바닥으로 나오죠.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이런 식으로 시점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시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회전하는 것들은 뭐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뷰 큐브에서 마우스 왼쪽 커서를 눌러서 시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뷰 큐브 근처에 가서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시점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 F4번을 눌러볼까요? F4번을 누르면 이렇게 동그라미인 것이 생기는데요. 동그라미 커서를 동그라미 안에 갖다 놓고 마우스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F4번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 시점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가장 추천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누릅니다. Shift와 마우스 휠을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시점을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대로 화면 시점을 변경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세 번째 가르쳐드린 Shift 누르고 마우스 휠을 이렇게 변경하는 걸로 시점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뷰 큐브에 가서 배면도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을 클릭을 하면 자, 정면으로 가고요. 위쪽에 화살표가 나오는데 누르면 이렇게 시점을 90도 단위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고요. 여기 집 모양이 있죠. 집 모양을 누르면 등각 뷰라고 해서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등각의 형상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모양을 중간중간 눌러서 내가 잘 그리고 있는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 직선에서 이 선, 요선, 요선 세 개의 선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택하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죠. 또 여기 선택. 그러면 첫 번째 선택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세 개의 선이 선택이 되죠. 파란색으로. 딜리트로 지우면 됩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딜리트로 지우고요. 돌아가기 위해서는 컨트롤 Z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해가지고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 건데요. 자,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 자, 이렇게 첫 번째 점을 선택하고 두 번째 점을 선택을 했을 때 자, 왼쪽에서 오른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핑크빛 사각형이 선택이 되는데요. 지금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면 자, 이 선이 이렇게 다 사각형 안에 들어갔고요. 이 선은 걸쳐져 있죠. 여기는 들어왔지만 여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들어왔지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은 자, 지금 요 선만 선택이 됐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을 선택하면 완전히 들어와 있는 이 객체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ESC 누르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점 클릭하고요. 드래그를 해보면은 색깔이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색깔이 어떻습니까? 녹색으로 변했죠. 녹색으로 초록색인가요? 녹색으로 변했는데 자, 이 선은 완전히 들어와 있고요. 이 선 보면은 여기는 들어와 있지만 이쪽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하지만 걸쳐져 있기만 한다면 이 선과 이 선은 모두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지금 세 가지 선이 선택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똑같은 상태이지만 한 가지 선만 선택이 됩니다. 이 선만 완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조금씩 더 복잡해진 스케치를 그리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형상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 영역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느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형상을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 있냐 없냐도 작업 시간을 줄이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스케치 1번 화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위쪽에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여기에 스케치 마침 이것을 눌러도 됩니다. 스케치 마침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은 2D 스케치 화면이 아니라 3D 모형 창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면 일단 자, XY 이 선들이 없어졌죠. 그리고 왼쪽 위쪽에 2D 스케치 마침이라는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도 보면은 아까 전에는 스케치 1번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된 것이 없이 전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쪽에 보면은 자, 리본 메뉴가 지금 스케치를 하기 위한 선이라든가 원이라든가 네모 이것이 아니라 돌출이나 회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케치 1번이 나왔고요. 그럼 다시 한번 또 S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케치 2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스케치 2번을 눌러서 S를 누르면은 자, 마우스를 대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XY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그렸죠. 이번에는 마우스를 대면 YZ 평면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은 스케치 2번이 활성화됩니다. 그렇죠? 스케치 1번은 음영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스케치 2번에서 내가 무언가를 그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똑같이 표식 메뉴에서 마우스 우클릭, 자, 선을 작성을 해서 이번에는 제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이렇게 그렸고요. ESC로 빠져나왔고요.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동일하게 스케치 2번을 그렸습니다. 자, 스케치 2번은 뭡니까? 이 삼각형이고요. 스케치 1번은 스케치 1번은 나머지 이런 것들이 스케치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돌출을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원기둥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면은 여기 여러 가지 3D 형상의 아이콘들이 나오는데 여기 돌출 아이콘이 있죠. 또는 단축 명령어 E 눌러도 되고요. 위쪽 아이콘을 눌러도 됩니다. 돌출을 누르면은 자, 여기에 팝업이 이렇게 뜨는데요. 자, 여기 프로파일, 시작, 방향, 거리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세부 항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원기둥을 선택하고 싶으면 마우스를 이렇게 대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분홍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 볼 수 있죠. 또는 삼각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사각형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원을 선택을 하면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0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변경을 해도 되지만 여기 팝업에서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10mm를 2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배로 늘어나겠죠. 그다음 방향도 반대편으로 가느냐, 좌우 대칭으로 가느냐, 비대칭으로 가느냐 이런 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을 반대로 하고요. 거리를 뭐 15, 20mm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게 되면 이런 원기둥이 생겼습니다. 시점을 변경해 볼까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위를 눌러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검색기를 보면은 자, 돌출 1번이라고 생겨버렸죠. 자, 우리가 스케치 를 바탕으로 돌출 1번을 한 겁니다. 여기 플러스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자, 스케치 1번 스케치 1번이 숨어 있습니다. 이 스케치 1번을 가지고 돌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스케치를 가지고 돌출을 하게 되면은 그 돌출 1번 안에 스케치가 있다. 이 개념을 익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삼각형을 이렇게 돌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여기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바로 선택이 되냐 하면은 스케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파일을 굳이 설정하지 않더라도 자동 선택이 되는 겁니다. 선택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제가 프로파일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똑같이 좌우 대칭 눌러서 거리를 뭐 10mm 이렇게 해볼까요? 10mm에서 여기 부울이라 보면은 요거는 합치기, 빼기, 교집합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합치기와 빼기를 해서 원하는 형상을 교차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이렇게 누르면 마찬가지로 자, 돌출 2번이라고 생겨버리는데 플러스를 누르면 스케치 2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을 만드는 법을 알아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3D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원기둥을 더 크게, 더 크고 길게 이렇게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돌출 1번 옆에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아까 전에 스케치 1번이 나온다고 했죠. 플러스 눌러서 스케치 1번을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스케치 1번을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스케치 편집을 눌러도 됩니다. 스케치 편집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자, 이러한 것과 이러한 것들은 제가 돌출을 하지 않았는 거기 때문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주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일반 치수를 선택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치수는 가장 많이 쓰는 아이콘이기 때문에 디멘전입니다. 그래서 약자 정도는 단축 명령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디멘전의 명령어는 D입니다. 그래서 D를 눌러주면 일반 치수를 누르거나 위쪽에 치수 아이콘을 누르지 않아도 치수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자, D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 지금 9.9779가 나옵니다. 체크를 하면. 그래서 만약에 제가 더블 클릭으로 수정을 약 2배 정도 20 엔터 치게 되면 원의 지름이 약 2배 정도로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위쪽에 스케치 마무리 이렇게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스케치 마무리 누르면 자, 원래 이렇게 작았던 10mm짜리인 원이 20mm로 커지면서 자체가 커져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D 형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스케치를 수정하게 되면 이 3D 형상이 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따라서 수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저희가 돌출 20mm로 했나요? 20mm로 했는데 반으로 줄여보겠습니다. 10mm 정도로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너무 긴 것 같다. 그럴 때는 자, 아까 전에 스케치 1번을 기준으로 돌출 1번을 했기 때문에 여기 돌출 1번을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요. 자,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피처 편집 요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편집을 하면은 자, 여기 20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해볼까요? 자, 10 누르면 반틈을 줄어들었죠. 그리고 방향도 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는 자, 이런 식으로 20mm가 나와 있었던 이 스케치를 자, 20mm 돌출되었던 것을 반대편으로 10mm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피처 편집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들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자, 오늘 1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벤터를 했을 때 모델링의 원리 자, 이렇게 작업 평면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작성을 해서 형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인벤터에 대해서 더 친숙하게 다가갔으면 좋겠고 학습하다가 궁금한 사항이나 모르는 사항이 생기면 카카오톡 기계도사 채널을 사용을 해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